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누적 감염자가 다음 주면 1,000만 명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경제적 후폭풍에 대한 걱정도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달 만에 1.9%포인트 낮췄습니다. 네,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미국의 대북 정책은 여전히 비핵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외교적 해법을 강조했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오늘도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도 주요 뉴스에 이 내용 전달해 드렸는데 2달 만에 또다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내려갔습니다. 뭐 물론 코로나19의 영향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이 내용 좀 먼저 만나볼까요? 네,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그 전망치를 2달 만에 1.9%포인트나 하향 조정한 마이너스 4.9%로 제시했습니다. IMF는 현재 세계 경제를 다른 어떤 것과도 견질 수 없는 위기, 또 불확실한 회복 상황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대유행은 올 상반기 활동에 예상보다 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회복은 이전 예상보다 더 점진적일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또 각국의 올해 1분기 국내 총생산 GDP는 신흥시장 가운데 중국, 그리고 선진국 중에서는 독일과 일본 등 일부를 제외하면 대체로 예상보다 저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전망치는 지난 4월 전망치인 마이너스 3%보다 훨씬 더 내려갑니다. 당시 IMF는 앞선 발표에서 1930년대 대공황 이래 최악의 침체라며 경기 침체를 공식화한 바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현 상황이 얼마나 좋지 않은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마이너스 8% 성장률로 전망됐고 이는 4월보다 2.1%포인트 내려간 겁니다. 우리나라도 0.9%포인트 내린 마이너스 2.1%로 전망됐습니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또 시간이 갈수록 향후 경제적 파장 등 전망이 점점 더 비관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죠. 어제 미국 국무부가 북한이 핵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대북 제재를 유지하겠다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또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미국의 대북 정책이 북한의 비핵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데이비드 헬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 대행은 미국의 대북 정책은 비핵화에 매우 초점이 맞추고 있고 그러면서 외교적 과정으로 확보되는 비핵화를 가장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해법을 강조한 겁니다. 국방부 관계자가 외교적 해법을 강조한 게 이제 눈길을 끄는데요.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헬비 차관보 대행은 북한의 최근 압박 강화 행보 및 대남 군사 행동 계획 전격 보류를 거론하면서 상황을 주의 깊게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홍보성 행사로 여겼다는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폭로로 그 파장이 인 가운데 미국의 대북 정책의 목표가 외교를 통한 북한 비핵화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테러 지원국 명단에 북한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북한이 과거 국제 테러 행위를 지원했던 것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테러 보고서에서 북한의 테러 연간 활동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2017년 테러 지원국 재지정을 설명하면서 북한은 현재 국제 테러 행위에 대해 역사적으로 있었던 지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전년처럼 북한을 강도 높게 비판하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나온 보고서는 지난해와 비슷한 내용을 기술하면서 북한이 과거 테러 행위로 인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북한의 그 테러 관련 활동을 지적하면서도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미국 정부 차원의 여러 메시지를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자,
자, 다음 내용은 미국과 중국이 그 여러 분야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화웨이 얘기입니다. 미국 정부가 화웨이를 비롯해서 중국 기업에 대한 압박을 또 강화하고 있다고요. 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와 영상 보안 업체 하이크 비전 등을 중국 인민해방군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기업으로 지정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 정부 문건을 토대로 이런 지정 조치가 해당 중국 기업들에 대한 추가 금융 제재의 토대를 놓은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미 국방부는 상원 의원들로부터 중국의 기술 스파이를 막아야 한다는 이유로 중국군 소유 기업들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그야말로 초당적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미 정부는 지난해 5월에도 화웨이를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올려서 미국에서 부품 구매 등을 할 때 반드시 미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한 데 이어 올해 5월에도 반도체 구매와 관련해서 추가 제재를 이제 부과한 바 있습니다. 예. 그리고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화웨이에 반대하는 조류가 생기고 있다면서 한국의 통신회사도 그 사례로 꼽았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전 세계 시민이 중국 공산당의 감시 국가의 위험성에 눈을 뜨면서 화웨이에 등을 돌리고 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네,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넘어가 보죠. 좀 시간이 지나면 좀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네. 벌써 누적 확진자 수가 1,00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통계 전문 사이트 월드 오미터에 따르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8시 기준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950만 명을 사망자도 48만 3천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최근 추세로 보면 전 세계 코로나19 감염자는 하루에 15만 명씩 늘고 있습니다. 그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가 다음 주면 1,000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중남미의 경우 아직 확산세가 정점에 이르지 않았다고 우려했습니다. 브라질의 경우 어제 하루 동안 3만 7천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WHO는 지난주 중 그 중남미의 많은 국가에서 확진자가 20에서 25%, 50%까지 증가했다면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지속해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가 가장 심각한 미국의 경우 하루 신규 환자가 3만 4천 명 넘게 발생하면서 정점이었던 4월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현재 언론은 그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플로리다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4개 주에서 신규 확진자가 사태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24일 그 신규 확진자가 7천 명 넘게 나오면서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플로리다 주에서도 가장 많은 5,500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고 텍사스 주에서도 5,400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캘리포니아주 디즈니랜드와 또 플로리다 주에 있는 디즈니 월드의 재개장을 늦춰달라는 청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5만 명 서명을 목표로 개설된 청원 사이트에 현재 4만 9천여 명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그 한때 코로나19의 진앙지로 불렸던 뉴욕주는 이제는 다른 주에서 온 방문자들을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초기 사태와 상황이 역전된 겁니다. 뉴욕주와 함께 뉴저지주, 또 코네티컷주는 확진자가 급증한 지역인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등 9개 주에서 온 사람들을 도착하면 14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코로나19 상황 저희가 정리해봤는데 확실히 인구가 많은 나라들은 이 발생 규모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알아봤고요. 자, 그리고 이 코로나19 얘기 좀 더 이어갈 텐데 중국 베이징도 사실은 제2차 유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베이징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중국 그 베이징의 신파디 신장에서 시작해서 발생한 그 집단 감염의 누적 확진자가 260명에 육박했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징 당국은 확산 위험이 없다고 연일 발표하고 있지만 그 신파디 시장을 중심으로 13일째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서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집단 감염에 따른 누전 확진자만 256명에 달합니다. 베이징은 지난 11일 신파디 시장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환자가 나온 이후 13일부터 20일까지 두 자릿수의 신규 환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당국은 신파디 시장 집단 감염과 명확히 관련이 있는 환자가 한 99%에 달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파디 시장, 그러니까 베이징에 있는 신파디 시장이 새로운 진앙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예. 세계 곳곳에서 2차 유행 조짐이 보이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오늘 글로벌 브리핑 베이징 코로나19 집단 감염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김주수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